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장 또한 이례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비싼데 9억이나 더 불붙은 한강벨트 경매. 많이 올랐죠, 서울이. 그리고 한강벨트 라인 쪽이 특히나 많이 올랐어요. 유독. 그런데 경매로 오히려 더 비싸게 9억이나 더 비싸게 낙찰이 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한강벨트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에 불이 붙었다라는 내용이죠. 먼저 서울의 부동산 분위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서울 매수 우위 지수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매수 심리를 나타낸 건데, 매수 심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 상승이 잦아들면서 이 정도가 심해지면은 오히려 하락까지 갈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요 40을 기준으로 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부동산이 하락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승, 그리고 100 가까이까지 올라가면 많은 상승이 일어나고요. 100을 넘어가게 되면은 폭등에 가까운 상승이 지금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쭉 다시 떨어졌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9.7 대책 이후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정부는 항상 이 심리 지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100 근처까지 올라오면은 반드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규제를 하는 정책을.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면 이렇게 심리가 쭉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유독 이 9.7 대책 발표 이후에는 전혀 미동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게, 9.7 대책은 공급하겠다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도 대출을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투자 수요, 이 투기 수요 쪽만 핀셋으로 차단을 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심리 상태로 봤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심리가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한강벨트를 한번 볼게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죠. 그리고 용산구까지 포함을 해서 이 4개의 구가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한강벨트는 강동구와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그리고 영등포구와 동작구까지를 이제 한강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다 빨간색으로 다 난리가 났죠, 지금. 그 위까지, 다른 지역까지 좀 번져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경매 물건을 한번 볼게요. 자, 9억이나 더 비싸게 낙찰이 됐다라는 그 물건이거든요. 리센치예요, 리센치고. 전용 84제곱미터인데 24억 9천에 감정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낙찰가를 봤더니 우와, 33억 6천 999, 그러니까 33억 7천 정도의 낙찰이 됐죠. 그럼 감정가 대비 9억까지는 아니고 뭐 8억이 좀 넘는 금액이 더 비싸게 낙찰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세잖아요. 이거는 감정평가가 된 금액과 시세는 차이가 많이 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자,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실거래가 된 게 34억 3천이에요. 그리고 최저가 매물이 31억인데 저층이죠. 1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층은 33억 4천이 가장 저렴한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낙찰가는 시세보다 약간 더 비싸게 낙찰이 된 거죠. 한 2, 3천, 3, 4천 정도 더 비싸게. 9억이 아니에요. 이 9억이라는 거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고요. 그럼 감정평가를 뭐 이렇게 잘못했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감정평가가 된 시점은 24년 6월이에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낙찰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25년 9월에 낙찰이 된 거잖아요. 그럼 시점이 1년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된 거고요. 이때 시점은 이 감정평가 금액이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경매가 시작이 되고, 그럼 감정평가를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서 결국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게 낙찰이 되기까지는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1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금액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시점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비슷하겠죠. 그래서 9억이나 더 비싸게 낙찰이 됐다라는 거는 팩트가 아니다 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어쨌건 시세보다는 더 비싸게 낙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일반 매매로 살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허가를 받는 조건은 내가 일단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됐죠. 이제 자금 소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 아파트가 경매로 이렇게 나왔을 경우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 한강 벨트 라인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전용 84제곱 아파트인데요. 13억에 감정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낙찰이 된 금액은 13억 5,300 넘어서 낙찰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평 금액 대비 100%가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최근에 실거래가 된 거는 14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호가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14억 5천인데 지금 1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층은 이거보다 더 비싸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세보다는 싸게 낙찰이 됐죠. 한 5천 가까이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입찰 인원이 62명이나 돼요. 이 정도 가격대에 62명이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지정이 안 됐지만 이 한강벨트 라인을 따라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매 수요는 일반 시장 수요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심상치가 않은 거죠, 지금. 다른 지역을 또 볼게요. 성동구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아까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었어요, 성동구가. 여기에 114제곱미터, 8호가 넘는 아파트 평형대는 사실 수요가 좀 줄어들 텐데, 그래서 입찰 인원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낙찰가를 봤더니 간평이 17억이 넘는데 낙찰된 금액은 19억이 넘어요. 많이 높게 낙찰이 됐죠. 그런데 이것도 21억에 최근 실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최저가 매물은 15억 6,500, 이거 1층이에요. 그런데 일반층은 지금 21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이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런데 여기는 한강 조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망이 되는 층과 안 되는 층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특히나 이렇게 시황이 좋을 때는 그 차이가 더 이렇게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자, 주목할 것은, 자, 이것도 역대 최고가예요. 근데 다음에 보시는 물건도 이것도 역대 최고가예요. 자, 동작구 상도동인데 11억 9천에 감평이 됐고요. 13억 5천 넘게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자, 시세는 이것도 역대 최고가예요. 13억 7,500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호가 더 올라가 있죠. 14억으로. 그러면은 이것도 시세보다는 뭐 약간 더 싸게는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입찰자가 39명이나 돼요. 이 물건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강 벨트 쪽이.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강 벨트, 강동구 0.43%가 올랐어요.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오른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면 자, 이걸 1년으로 환산을 하면 4, 5, 20%가 넘는, 1년에 20%가 넘게 상승을 하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오른 거죠. 광진구는 0.32%, 이것도 1년으로 환산을 하면 15%가 넘는 상승의 수치인 거예요. 성동구 0.62%,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30%가 넘는 수치예요. 마포구는 0.3%에 육박하고요. 영등포구는 0.22%, 동작구도 0.33%로 상승률이 크죠. 이런 분위기를 정부가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빨리 나올 만한 규제는 뭘까요? 이미 97 대책에 나와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누가?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게. 지금 서울시장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정부는 파란색이고, 그럼 이게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법을 바꿔야 돼요. 법과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국회에서 바꾸고 시행령은 정부에서 바꾸고, 지금 정부와 국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이거 바꾸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곧 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자, 이거는 원래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의무상으로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토어제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토어제로 지정이 되면은 증빙서류 제출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잔고 증명서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통장 계좌를 다 까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한강 벨트 라인들 아직 지정이 안 된 곳들은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지정이 되고 나서 경매로 매물이 나온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시세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와, 그럼 지금이라도 한강 벨트 라인을 사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독 한강 벨트 라인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현상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똘똘한 한 채. 이 현상이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부세 중과예요.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들은 과하게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의 합이 12억이에요. 그런데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한 종부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내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좀 완화가 된 상태예요. 없어진 건 아니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상당수 완화가 된 상태가 지금이에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거를 없앨까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오히려 이 종부세를 더 올릴 거예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율을 그냥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던 게 있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뱉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또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12억에서 9억 빼고 3억, 이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이 3억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줘요. 지금 현재는 이게 60%예요. 그래서 3억에 60%를 곱해주면 1억 8천이죠. 그럼 그 1억 8천이 과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95%까지도 갔었어요. 지금은 60%입니다.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시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가 됐을 때 이 공시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가장 쉬워요. 왜냐면 매년 하는 거니까 뭐 매스컴을 탈 일도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걸 올렸다고 막 이슈가 될 만한 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은 종부세를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라는 거를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점점 세 부담이 올라가겠죠. 비싼 집일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2억까지 밖에는 공제를 안 해줘요. 1주택자라도. 그러면 이 과표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취득세 중과.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정책이었어요. 과거 사이클엔 이런 정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사실은 이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집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강남권에 있는 내가 집을 살 거야. 그럼 원래 1에서 3%만 내면 되는 취득세를 8에서 12%까지 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설픈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주택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한 방에 강남으로 가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가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고요. 취득세 중과가 없어져야지만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막 쏠리는 현상이 제거가 될 것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것 또한 없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똘똘한 한 채가 계속 5년 동안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계속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반복을 하셔서라도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앞으로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가장 유망한 정책 중에 하나가 LTV 제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을 하나도 해주지 않겠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무주택자한테는 해주죠. 그런데 이제는 무주택자한테도 일정 가격 이상 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는 아예 대출을 차단을 시키겠다. 지금 놀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미 과거에 했던 정책이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12, 16 대책 때 이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그때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투기 과열지구에서요.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했어요. 무주택자도.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설프게 돈이 있는 사람은 아예 강남권, 이 한강벨트 라인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매입을 못해요. 무주택자라고 해도.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에는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스컴에 종종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내년도에는 유예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게.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매도를 할 때 원래 내야 되는 양도세의 20%에서 30%를 더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과를 적용을 해서 집을 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야 되냐면요. 보통 강남권은 그 차액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많죠. 10억이 넘어가도 일반적인 세율이 49.5%예요. 거의 50%란 말이에요. 왜냐면 45%에 지방세 10%까지 하면은. 그런데 거기에 20%, 30%를 더 낸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는 게 가시화가 될 경우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LTV 제로처럼 이런 대출을 규제를 심하게 해놓고 그래서 수요를 딱 차단을 시켜 놓고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시키면 매물이 안 나올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강남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오면은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강남권이 이만큼 올라온 현상은 지금 이 정책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튀어나온, 풍선효과처럼 튀어나온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터졌을 때는 그 하락의 골은 생각보다 깊어질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지금 한강벨트 쪽 매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새벽하늘 김태훈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